two, three, four. 전국구 전국구 단 하나의 정통 정치 팟캐스트 정봉재 전국구 시작하겠습니다. 보이세요? 나는 잘 보이는데. 오늘 오신 분들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역대 오신 분들 중에 가장 적은 숫자가 가장 강력한 박수를 쳐대고 있어. 또 쳐. 훌륭하신 분들. 자, 오늘 함께 하실 분들. The Legend of Kra. 안녕하세요. 최강욱입니다. 예. UFC 보니까 점점 목소리가 이렇게 돼. 자, The Ace of 한결의. 네, 안녕하세요. 한결의 하우영입니다. 예. 그리고 인류 역사상 활자가 개발된 이후 최초인지 모르겠는데 활자가 문서로 정리된 이후 최초의 직업 한반도 주변 문제 전문가 김창수 박사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창수입니다. 지금 지구상에서도 현존하는 단 한 명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 그렇죠. 사람입니다. 아니 그럴 때는 단 한 명이라고 하면 안 돼. 네. 높은 직책이기 때문에 단 한 분의 직업이라. 근데 원래 제가 한반도 주변 문제보다는 관계를 많이 연구를 예, 했습니다. 관시. 그렇죠. 근데 그 관계는 이제 중국어로 관시고 예. 뭐 한미 관시 관계, 아니에요, 관시. 예, 한미 관계, 예. 남북 관계, 남녀 관계는 뭐 거의 다 이제 4대 관계예요. 한미 관계, 그다음 남북 관계, 남녀 그다음에 관계. 북미 관계, 그다음에 남녀 관계. 이 4대 관계 연구를 제가 김 했습니다. 박사님. 예? 쓸데없는 얘기. 낚시에 자, 걸린- 저희가 방송이 나가는 게 9월 1일입니다. 그런데 한반도 8월 22일 날 북한 최후 통첩을 하고 우리 시간으로 5시였었죠. 최후 통첩을 하고 그 다음 날 남북 대화가 1차 결렬되고 2차 릴레이 대화가 이루어질 때 저하고 여기 김창수 박사하고 인제대 진희관 교수가 8월 23일 날 저녁 5시에 모여서 긴급 편성으로. 긴급 편성을 했어요. 한반도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네. 그리고 앞으로 어떤 상황으로 갈 것인가. 그리고 김창수 박사는 남측의 입장에서. 예. 그리고 진희관 교수는 무슨 소리냐. 북한에서 주장하는 게 훨씬 더 설득력이 있다. 예. 안 쌌다고 하지 않냐. 네. 증거 대라. 양쪽이 팽팽하게 맞서는데 그 팽팽하게 맞서는 와중에 딱 결론이 똑같아. 그래도 우리는 우리끼리 대화하자. 네.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 그걸 딱 만들어 놓고 1년 6개월 동안 전국구 이래 최고의 작품이다. 그리고 딱 나가는 순간 5분 뒤에 우리 PD가 파일이 바이러스 먹어서 뻥 났네요. 파일이 날아가 버린 거야. 국정원의 해킹 아니에요? 바이러스가 어떻게 그 순간에 먹어? 그러니까. 이상한데? 근데 한 진짜 번도 안 그랬는데. 아니, 근데 진짜 중요한 사실은 PD가 국정원 출신 같아. 아까 그러니까 시뮬레이션을 했는데 정확히 맞았다는 거지 그게? 그렇죠. 다 분석을 했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 약간의 무슨 조금 이상 징후는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갈 것이다. 네. 라는 얘기를 했는데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이슈를 따라잡고 이슈를 좀 앞서가려고 했던 노력은 했다라고 하는 것만 좀 이해해 주시고. 박근혜 실핏줄 터지고 그런 거는 예측하셨어요? 그런 걸 예측해야지. 그 국제정치에서 4대 불출이 있습니다. 예. 8불출 그러듯이 4불출. 예. 4불출이 뭐냐. 첫째가 전쟁을 할 때요. 예. 전쟁을 하기 전에는 항상 상대방이 우위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전쟁 전에는. 예, 전에는. 전쟁 끝나고 나면 항상 자기들이 이겼다 그래요. 음. 이 첫 번째 못난입니다. 음. 근데 두 번째는 이제 협상. 이번 협상도 똑같은데요. 협상할 때는 현장에서는 팽팽하게 신경전 막 하면서 해놓고 예. 협상 끝나고 나면 다 자기가 이겼다 그래. 내가 일방적으로 해서. 예, 그렇게 말해. 그다음 세 번째 전문가들 네. 하기 전에 예측을 한다 그러잖아요. 네. 되게 애매모호하게 예측을 해. 음. 그리고 끝나고 나면은 내가 맞았다. 다 내 말대로 됐다. 이렇게 말해 전문가들이. 되게 그래요. 또 그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방송하는 사람들. 방송이 날아가면은 진짜 아깝다. 그 방송에서 100% 다 맞췄는데 날아가서 아깝다 이렇게 말해요. 지금 술 마시고 왔어. 아니 음주운전으로 네 번째 해당하는 거네. 음주운전으로 행여가서 잘렸으면 방송은 음주방송을 하지 말아야지. 사실은 왜 술 취한 것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 사실은 오늘은 또 언제 이야기가 나올까 완벽하게 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제 예상 밖으로 또 갑자기 치고들었어요. 너무 일찍 들어. 네, 너무 일찍 나왔어. 어쨌든 그래도 전쟁이 안 난 대단히 다행인 상황이고요. 그럼요. 남북한이 대화에 앉아서 아마 이명박근혜 정권 이후에 가장 남북이 화해 무드로 가는 분위기 아닌가요?
그렇죠.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일단은 지금 상황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 상황 이전에 전쟁은 날 것 같았어요? 전쟁은 안 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죠. 우리 다 안 네. 날 거라고 생각했죠. 그럼요. 네. 무슨 전쟁이나. 근데 이제 안 날 거지만은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고 염려를 해야 되는 거는 일단은 전쟁이라는 게 우발적인 사건을 통해 가지고 그것이 관리가 안 돼 가지고 그렇죠. 전쟁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위험성을 계속 그래서 이번에 얘기했죠. 있었죠. 어. 그래서 이제 그게 서양 속담에서는 대포가 쌓이면은 저절로 터진다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누가 대포가 쌓일 때 뭐 전쟁이 나거나 터진다거나 생각했겠어요. 대포만 쌓아 놓는 거예요. 서양 속담만 알지. 우리 속담에 있어요. 우리 속담에 뭐 있어요? 방구가 잦으면 설사가 나온다. 그게 방구가 잦으면 똥이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설사예요? 버전이 다르네. 네. 어떻게 그게- 알고 선배님 버전은? 똥의 설사예요. 그게 설상가상인데 뭐야? 점이 가경이다 진짜. 아니 근데 우리 진짜 전쟁이 안 난다고 생각했잖아요. 네. 그리고 8월 22일 날 우리가 여기서 리마인드 웨딩 예. 그 샘플 결혼식을 했단 네. 말이에요. 근데 우리 알찌게 출연하는 네. 광주 아이안가 원장 서정성 원장이 네. 온다고 그러고는 안 왔어요. 그게 왜 안 왔냐 그랬더니 전쟁 날까봐? 아니 올라가려고 그랬는데 네. 자기 색시가 그것도 또 부인이라고 한 거 색시라고 그러더라고요. 자기 각시가 서울 올라왔다가 전쟁 나면 이상가족 되니까 오늘 하루만 참아라 하지 마라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날 김창수 박사가 얘기했지만 이제까지 그런 남북한이 강대강 충돌하는 그 상황에서도 예. 증시가 이렇게 폭락하는 그러니까 코리아 리스크가 반영된 경우는 없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왜냐하면 분단 국가이기 때문에 이미 우리나라 증시에는 코리아 리스크가 반영이 돼 미리 있다는 거예요. 반영돼 그것을 네.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하는 코리아 거예요. 디스카운트 늘 네. 반영되어 있는데 네. 그래서 어떠한 그 연평해전이라든지 이렇게 충돌할 때도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발생이 안 한다는 거예요. 이미 증시가 반영돼 있기 때문에. 이미 예. 반영이 예.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이번에 증시가 저렇게 요동치고 폭락치는 걸 보고 정말 위기 상황은 위기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날라간 파일에서. 그러니까 애초에 생각했던 위기보다 정도가 세지니까 이게 반영돼서 더 떨어졌다 이거죠? 그러니까 불안 심리가 그만큼 커졌다는 글쎄, 거예요. 그리고 위기 관리 능력이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음. 시장의 심리가 반영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들 잘못 알고 있는 거는요. 과거에 무슨 남북 간의 충돌만 있으면은 또는 북한의 어떤 변수만 있으면은 다 사재기를 한 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언론을 보면은 지난번에까지 있었던 사재기가 이번에는 없었습니다. 네. 이렇게 나오거든요. 예. 근데 실제로 사재기는 없었어요. 사재기가 있었던 건 딱 한 번이었어요. 한 번 딱 있었죠. 94년도 상반기에 미국에서 이제 영변을 때린다고 폭폭하겠다. 할 때. 예. 그랬을 때 사재기 현상이 딱 한 번 있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94년도에 북한의 김일성 주석 사망했을 때부터 뭐 연평도 뭐 자난 뭐 여러 가지 온갖 충돌과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 사망했을 때까지 2011년. 예. 뭐 아무런 사재기 현상이 없었고 어떤 그 증시 같은 경우에도 잠깐 오르락내락 했다가 금방 안정화되는. 예. 그래서 실제로 코리아 디스카운트에는 그러니까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우리나라의 자산 가치가 30% 정도 저평가되어 있다는 건데요. 예. 이미 한반도의 분단 상황인 코리아 리스크를 반영해가지고 이미 30% 정도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남북한에 무슨 문제가 있어도 그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번에 약간 흔들흔들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궁금한 게 이런 게 있어요. 그 우리 증시가 이렇게 요동치는 거는 자체적으로 위기 상황이 고조되어 있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또 하나는 상하이 증시가 계속 네. 폭락을 했거든요. 중국이 그렇죠. 지금 작살나고 예, 있으니까. 근데 이제 중국이 그 지금 작살나고 있는 건 네. 실질적으로 중국 위안화의 영향도 위안화가 이제 그 평가절하되고 네. 있는 그 영향도 있지만 상하이 증시가 요즘 폭락한 거는 남북한이 강대강 충돌로 가는 그게 반영이 됐다는 거거든요. 상해 증시에도요? 상해 증시가 반영이 됐다는 거 이게. 저는 뭐 강택민이 잡아가가지고 뭐 상해방이 아니 이게 한반도 상황이 반영됐다라고 이렇게 보도가 일부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한반도 상황이 위기로 가면서 상해 증시에도 일부 반영이 됐다. 근데 이제 그쪽 나라 사정도 있지만 상해 증시가 폭락하면서 우리나라가 폭락이 온 거 아닌가요? 그게 이제 두 가지 영향을 다 받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중국의 위안화 평가 절하하고 그다음에 미국에서 금리 인상의 가능성 예. 이 두 가지 이제 이른바 우리가 말하는 G2 국가의 경기 변동이 예. 우리한테 또 영향을 미친 것과 남북 간의 충동이 맞물려지면서 증폭이 커져버렸던 거였죠. 이번에 증시는 네. 어쨌든 남북 관계가 이번에는 반영의 한 축이었었다. 네. 예. 어떻게 하세요, 근데 증시까지? 아니 이거 하려고 그 주변 상황까지 다 봤습니다. 그래서 네. 저한테 주변 문제라고 자꾸 그러니까 그랬어요. 증시 주변 문제에 뭐 대해서 좀 증시까지도 알고. 이제 완전히 증시는 잘 모르고 증시 주변 상황. 선대인 소장한테 전화해봤겠습니다. 전국구가 있어서 참 다행이야.
이번에 남북한이 대화 무릎을 맞댔어요. 그리고 이제 가장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두 가지 아니에요. 오이사 조치가 해제될 것이냐. 실질적으로 남북 관계가 사실상 해제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 오이사 조치가 해제될 것이냐. 그리고 내년 4월에 총선 있잖아요. 그럼 지금 이제 남북 관계 대화가 재개된 건 철저하게 내년 총선용이거든요. 그럼 정종섭 이런 뭐 행자부 장관 이런 사람들이 이기게 해주겠다. 지들이 뭘 이기게 해줘. 이미 남북한 관계에서 이길 수 있는 길로 가고 있는데 지들이 총선 이전에 정상회담이 있겠냐 없겠냐. 총선용으로. 총선. 예. 지금 모든 게 총선이에요. 예. 우리는 DNA 자체가 정치기 때문에 모든 게 정치적으로밖에 안 보여. 그 생각은 못했네. 저밖에 못하죠, 그거는. 저는 그냥 오기 전에 뵈면 여쭤보려고 했던 게 오이사. 아니요. 이번에 미국하고 중국이 정확히 무슨 일을 했나. 그러니까 저는 뉴스로 보기에는 북한이 중국에다가 뭐 자자라는 소리 그만해라, 뭐 자제 드립에 응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는 나왔고 미국은 정확히 뭘 어쨌다는 얘기가 을지훈련 잠깐 중단했다 이거밖에 저는 못 봤거든요. 이미 네. 지난해 정전회담 무효를 선언했기 때문에 유엔사에서 북한의 통치망을 다 무시했어요. 북한이 그러니까, 다 무시했죠. 상대를 안 해줬지만 예. 미국은 그래도 우리한테 뭔가 영향을 미치려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모르세요? 아니 표정이 좀 그건 좀 모르는. 그러니까 아니 갑자기. 아니 뭐 지금 세 가지를 말씀하셔가지고 오이사 조치, 정상회담, 세 가지를 한꺼번에 다 얘기할까 순서를 어떻게 할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시간 순으로 해주세요. 아니, 미국 중국은 그 참고로 미국 중국은 뭐 했나? 팟짱에서 네. 좀 수준 낮게 얘기하는 그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여기서. 아 따블 아니. 뛰세요? 팟짱도 아니 내가 전화했더니 따블 팟짱에서 이미 한 얘기를 또 나가서 얘기하면 재미없는데 그래서 내가 딱 끊었죠. 네. 레벨이 틀려요. 클래스가 달라. 어떻게 거기다 비교를 해. 그랬더니 하하하 그건 그렇죠. 아니 그 20 며칠 날 25일 날 예. 25일 날 새벽에 2시에 발표를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25일 날 7시 반에 팟짱 녹음을 대기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예. 아침에 예. 그러니까 합의하자마자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2시간 있고 7시 반이니까 5시간 5시간 반인데 만에. 예. 그럼 별로 이렇게 제대로 된 분석이 안 나왔을 텐데 그때는. 뭐 근데 어쨌든 들어보세요 한번 그러면은 그럼 들어보시면 또 전혀 딴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5시간 반 만에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해보세요. 완벽한. 뭐 네. 거기서 뭐라고 소개해요 근데? 거기서요? 코리아 연구원 원장이? 예. 거기서 음주운전 얘기 안 나오죠? 절대 안 나오죠. 자 지금의 상황. 일단 지금 상황을 먼저 정리하자면요. 딱 두 가지로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한국 전쟁 이후에 남북한이 군사적 충돌과 위기가 있을 때 그때 동시에 회담이 있었다는 건 처음이었다. 그리고 남북한 내부에 이렇게 호전적인 세력들이 북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 남한만 그런 게 아니라 북한에서도 막 한판 붙자 이런 여론들이 굉장히 노동신문에 많이 있었거든요. 남북한 내부에 이렇게 호전적인 여론이 강경함에도 불구하고 군사적 위기를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해결했다. 예. 이게 저는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두 번째로 그러나 여전히 불안하다. 왜 불안하냐면은 이번에 보면은 북한은 일단은 남한하고 말로 안 되면은 주먹을 한번 써버리면 된다. 이런 교훈을 지금 북한은 얻었잖아요. 예. 그 남한은 또 북한하고 해서 안 되면은 여차하면 확성기 틀어버리면 된다. 이런 교훈을 또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남북한 모두가 다 이번에 대화 협상을 통해서 훌륭한 성과를 윈윈 협상이라는 훌륭한 성과를 만들어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대방의 약점을 물어뜯고 공격하면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일시적으로 위기는 대화 협상을 잘 넘겼습니다만은 불안한 감은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죠. 예. 그런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 이번에 협상에 나왔던 2+2가 김정은, 박근혜를 제외한 남과 북에서 최고의 실세들이 나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정상회담은 이제까지 보면 정치적인 거고 실질적인 대화나 회담은 그 밑에 실세들이 하는데 이렇게 둘이 가장 그 양측의 실력자들이 만나는 거는 꽤 의미 있는 거 아니었었나요? 그렇죠. 일단은 처음입니다. 예. 이렇게 그리고 북에서 우리가 서로 간에 찍은 거 아니에요? 멤버들을 누구나 알아 누구나 알아. 솔직히 우리 통일부 장관은 좀 김양건이 실세라고 하는 거에 비해서 레벨이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홍영표 씨 누가 알았어? 이번에 홍영표 장관 그 텔레비전 통해가지고 얼굴 처음 봤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 그럼 여기 뭐 전임 정동영 장관이 나갔어야 되는 거야? 아니 막 사람들이 홍영표하고도 헷갈리고 예. 홍영표가 민주당 아니야? 막 그런 것도 나오고. 그것도 나오잖아요.
그 친일이라고 양심 선언하더니 언제 또 저기로 갔어? 그래 맞아 헷갈렸다니까. 홍용표 막 홍일표하고도 헷갈리고. 홍은 무슨 표가 많아. 홍익표. 그래서 홍준표. 아니 홍씨들은 표가 많아요. 되게. 홍씨들은 표가 많대. 홍다 표예요. 홍화표도 있고요. 맞아, 많이 있어요. 홍화표. 네. 근데 잠깐 세지 말고요. 그 질문하신 거니까 투 하여튼 플러스 2대2, 예. 네, 2+2로 세팅된 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 왜냐면은 그냥 이 북한의 황병서라든가 김양건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로 치면은요. 김양건이 어떻게 되냐면은요.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 겸 국정원장 예. 겸 통일부 장관 겸 정당 이름이 뭐죠? 새누리당 당대표야? 통일위원장, 오. 통일위원장 이 정도 되는 게 네. 이 김양건이고요. 그 대남 사업에서 잔뼈가 굴은 최고의 전문가 아니에요? 예. 대남 이제 뭐 2007년 남북 정상회담 할 때도 김양건이 다 했으니까. 그때 얼굴만 김양건 사진 봐도 보면 빠꼬미 같이 생겼잖아. 딱. 이제 관상까지 봐. 진짜 얼굴이. 황병서도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황병서도 뭐 워낙 파워가 있는 사람인데요. 예. 어쨌든 이제 이런 사람들하고의 2+2 회담이 됐다. 그러면은 이 정도 급학 회담이 되면은 여기서 만약에 한번 합의를 못 하잖아요. 예. 그럼 남북 관계 없습니다. 이 그렇죠. 정도 고위급에서 회담이 안 되면 뭐 남북 관계 없는 거죠. 오히려 남북 관계에 대해서는 김양건 그 황병서가 김정보다 한 10배 더 많이 아, 했거든요. 제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 여기에 레벨을 맞추려면 네. 우리는 적어도 저 14시 중에 한 명은 나갔어야지. 저게 안 맞아. 정윤회 아니면 뭐 정봉주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번에 2+2 회담의 예. 회담은 그 굉장히 격이 높은 사람들의 회담인 건 사실입니다만은 이건 정확하게 회담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양측 발표문을 보시면은요. 예. 남한에서는 남북 고위급 접촉이라 그랬어요. 예. 남북 고위급 접촉. 접촉 공동 보도문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예. 접촉이에요. 그리고 북한에서는 남북 고위급 긴급 접촉 공동 보도문. 그러니까 북한은 또 접촉도 긴급 접촉이야. 접촉. 그러니까 이거 회담이라는 것은 공식 체계를 통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지는 것들을 회담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위기 상황에 위기 관리하기 위해서 긴급하게 만났다. 그렇죠. 이 정도쯤으로 그거를 이제 조금 유식하게 말하면요. 원포인트 회담이었다. 원포인트 회담이었다. 이 현재 발생하는 예. 긴급한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원포인트 회담이었고 이 사람들이 이번에는 합의문에다가 서명을 안 한 거예요. 그러면? 서명은 안 했죠. 예. 그러니까 원래 서명식이 나오고 그렇죠. 근데 상부의 뜻을 받들어 이런 거 쓰잖아 거기다가. 그렇죠. 이거 그게 근데 아니구나. 원포인트 접촉이네 그럼 회담이라고 그렇죠. 했어요. 그렇죠. 원포인트 원포인트 접촉. 예. 그리고 이번에는 영어로 기술하면 원포인트 컨택. 어이. 선택. 네. 나는 뭐 키스나 스킨십 이런 거 생각했는데 접촉. 원포인트 키스 이러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강용석은 어떻게 되는 거야? 강용석은 뭐예요? 강용석도 뭐 원포인트 모시기를 했어요? 아니 원포인트 수영이고 걔는. 원포인트 접촉을 한 거구나. 원포인트 접촉 플러스 알파 정도. 그러니까 이제 원포인트라는 거는 현재 조성된 긴급한 군사적 위기 문제가 원포인트고 이걸 예. 해결하는 게 거기에 플러스 알파는 남북 관계를 이참에 좀 더 해결해 보자는 것들을 몇 개 덧붙인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원포인트 알파 그 접촉이죠. 회담에서 나온 결과물보다 구속력이 더 있거나 덜 있거나 이런 정도의 차이는 없나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럼 이거는 구속력이 그만큼은 있는 건가요? 구속력의 의미는 없어요. 없죠. 그래요? 없지만 네. 양쪽에 특히 우리보다도 북측에 최고의 실세들이 나왔기 때문에 음. 이 접촉의 의미가 큰 거죠. 네. 그러니까. 왜냐면 구속력이 기자들이 보도할 때 당시에는 사실 이런 디테일들 있잖아요. 예. 서명을 하는 했냐? 문제라든가 아니면은 접촉과 회담의 차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고민보다는 사실 새벽 2시에 터졌기 때문에 그렇죠. 정말 쓰기 바빴거든요. 그리고 근데, 이게 IMTV의 클래스지. 예. 그리고 이제 계속 말씀하셨는데 합의문이 아니에요 이번에는 네. 보도문이에요. 그렇죠. 공동 보도문. 그러니까 예. 합의문이면은 이제 서명도 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합의문이 아니니까 그냥 공동 보도문이라고 하고 서명 안 김박사 했어요. 생각보다 많이 하네. 아니 근데 기억나시는 분들 네. 혹시 있을지 모르겠는데 다음날 신문에 합의문이라고 많이 나갔어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냥 아니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보도문인지 합의문인지 이게 원포인트 접촉인지 원포인트 회담인지 사실 잘 모르잖아요. 그걸 알아야지 그러니까 이 회담의 성격과 어.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예측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네. 그러니까 저는 계속 그 서명을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 되게 궁금했거든요. 그렇죠. 직책을 뭐라고 썼을까. 네.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안 나와요. 이게 좀 정식 회담이 아닌가 보다. 혼자서 그러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이게 합의문이라면 서명을 해야 되는데 합의문도 아니고 공동 보도문이니까 서명을 안 했고 근데 이제 공동 보도문은 사실은 합의문보다는 격이 더 낮은 거죠. 그렇죠. 그런데 네. 그런데 실질은 본문에는 이렇게 협의하고 합의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합의사항을 합의문이라고 발표하지 않고 공동 보도문이라고 발표했으니까 엄밀하게 따지면은 합의문보다는 좀 구속력이 격이 떨어지고, 약하고 예. 그러나 보도문보다는 조금 높고 그런 정도이죠. 이 문서의 성격은. 양측에 이러한 의중이 좀
있었던 것 같네요. 그럼 양측이 뭔가 성과를 내고는 싶었지만 이제까지 경색 국면이 한꺼번에 이렇게 뛰어넘어갈 수 없는 상황들, 그리고 본인들이 앞으로 조금 남북한 대화를 좀 가져가고 싶다라고 하는 이런 의중이 좀 반영이 된 건가요? 일단은 이번에 아니, 제가 이 말씀 왜 예. 묻냐면 정말 이번에 발생된 강대강 위기가 위기였냐 아니면 위기인 척한 쇼한 거냐. 쇼한 거냐, 네. 이게 궁금한 거예요. 위기는 위기입니다. 위기였어요, 예, 진짜. 위기는 위기였는데 문제는 이제 그러면 과연 어느 정도까지 이 상황을 하려고 했느냐는 예. 거죠. 의도를 했느냐는 거죠. 근데 저는 북한은 위기를 최대한 끌어올려놓고 협상을 하려고 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북한은 전쟁을 직접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일종의 옛날 그 벼랑 끝 전술 이번에 벼랑 쓴 끝 거예요. 전술이죠. 이제 뭐 그렇죠. 쉽게 표현하자면 벼랑 끝 이제 전술인데. 김창수 박사는 벼랑 끝 전술로 가는데 음. 여기서 마치 멧돼지 때가 난 것처럼 호들갑 떨다가 끌려갔다, 이제 이런 주장이 계속.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죠? 우리는 이제 북한의 그런 굉장히 이제 20일 날 3시 몇 분이더라. 그때부터 고사총을 쏠 때부터의 1년의 시나리오가 쭉 있었고 그대로 움직였는데, 예. 그리고 긴장을 최대한 끌어올린 거예요. 왜냐하면은 고사포를 쏘고 대포 3방을 쏜 다음에 예. 그날 저녁에, 그러니까 8월 20일 날 밤에 김정은이 생전 처음 들어본 예. 조선노동당 회의 소집했죠. 중앙군사위원회 긴급 무슨 확대 비상회의 이런 걸 예. 했어요. 근데 이런 거는 조선노동당 올해가 70년이거든요. 예. 근데 조선노동당 70년 역사에서 이번 처음 있는 거예요. 아. 네. 그런 걸 밤에, 그러니까 전 군의 이 지도자 지휘관들 다 불러 모아놓고 밤에 하고, 근데 김정은의 동향은 바로 그날 공개를 안 하거든요. 예. 근데 회의를 하고 밤에 한 다음에 다음날 새벽에 조선중앙통신에서 다 공개해버렸어요. 그리고 준전시 상태를 선포했다 공개해버리니까 긴장이 최고조로 고조되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면서도 대안을 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도 그렇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양면 작전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긴장을 최대한 끌어올려놓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약간의 저는 군사적 모험주의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 긴장을 최대한 끌어올려놓고 잠수함도 50대나 어디로 그냥 없어졌다 보내놓고, 그러고. 예, 그래놓고 이제 대화하자 하니까. 진짜 보내놨는지 우리가 그냥 레이더가 꽂았고 파악을 못한 건지 그건 남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북한이 그런 정도 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아. 그렇게 북한은 그렇게 했고, 이제 남한 같은 경우는 북한의 의도를 정확하게 읽지 못하고 그냥 강대강에 이해는 이, 눈에는 눈, 이런 대응만 했다는 거죠. 일종의 협상력을 서로가 끌어올리기 위한 조치였던 건가요? 예. 그런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지금 상황으로 가기 전에 이제 그 전에 정말 전쟁이 날 것 같은 상황이었었냐 아니면 쇼였었냐, 이게 국민들이 궁금하지 않나요?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이제 진희관 교수님의 주장에 따르면, 그 이제 진희관 교수님이 북한의 성명이나 이런 걸 분석한 거에 따르면 몇 가지 논거를 제시하면서 우리가 목함지뢰를 터뜨릴 이유도 없고, 북한이, 예, 그리고 우리가 쐈다고 하는 14.5mm 고사총, 그 다음에 76mm 직사포 3방,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몇 가지 논거를 얘기하잖아요. 첫 번째로는 을지훈련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역대 을지훈련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군사적 충돌을 한 적, 도발을 한 적이 있냐. 맞아요. 이 문제 하나. 그 다음에 9월 3일 건승 기념일. 전승 기념일. 전승 기념일을 앞두고 우리 혈맹인 중국이 여기서 우리가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킬 이유가 뭐가 있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너네가 그렇게 우리가 했다고 한다면 증거를 좀 내라. 보여줘라 우리에게. 북한 얘기하시는 예, 거예요. 북한 얘기입니다. 예. 중국으로 몰릴까봐. 예.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를 진희관 교수는 북한에서 발표했다고, 난 북한 방송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얘기가 대단히 설득력이 있다라고 이제 진 교수는 주장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뭐냐면 여기서는 기실 북한이 했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여기에서 남측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싶어하는 이런 필요성이 같이 있지 않았었냐. 라는 게 이제 진 교수의 주장이었잖아요, 그때. 네. 날라간 파일에서. 네. 예. 근데 저는 이제 진 교수의 세 가지 주장에 대해서 제가 다 다르게 반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반박하지 마세요. 여기 없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아니. 얘기하셨으니까. 진 교수한테 반박하는 게 아니라, 이건 예. 진 교수의 주장이 아니라 예. 진 교수가 북한의 입장을 말한 거예요. 그렇죠. 북한은 이렇게 말했다고. 시뮬레이션을 그건 진 위해서. 교수 본인의 생각이 아니라, 음. 그래서 저는 북한의 생각에 대해서 제가 비판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예, 그거 좋은 거야, 이거 북한 비판하는 그렇죠. 거. 첫째, 을지 포커스 렌즈 훈련할 동안에는 북한이 도발을 안 한다. 근데 도발할 수 있죠. 을지 포커스 렌즈 훈련 기간 동안에도 얼마든지 도발할 수 있고요. 하지 말라는 법은 없다. 네, 그렇죠. 왜 그거 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까? 네. 네,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고. 법은 언제든지 개정할 수 그렇죠. 있으니까 뭐.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이번에는 북한이 이렇게 도발한 목적은 뭐냐면은 8월 10일부터 확성기 방송을 했는데, 예. 확성기 방송이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어떻게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 지금 계속 정부에서는
확성기 방송에서 무슨 막 가수들 막 노래 틀어주고 그러니까 예. 그게 북한에 황색이 바람이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아이유 노래가 나오고 아이유 막 노래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근데 그 아이유 노래 틀어줬다 그래가지고 북한이 준전인 상태를 선포하지 않습니다. 북한이 준전인 상태를 선포한 거는 김정은을 욕했기 때문에 최고 존엄. 최고 전원 모독해서 그리고 최고 전원 모독한 게 왜 북한에서 생각하냐면 이건 북한이 말하는 거예요. 예. 북한 내부 상황을. 북한에는 이제 헌법보다 더 우위에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주체사상 뭐 실현을 위한 10대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예. 그 10대 원칙에 따라 한마디로 말하면은 최고 존엄을 건드리는 자들에 대해서는 목숨을 걸고 저항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체제는 그 방송을 들은 사람들 예. 있잖아요. 들은 군인들은 그거에 대해서 저항을 해야 돼요. 주체사상 10대 원칙에 따라서.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학생이 방송을 하니까 이제 북한에서 이걸 확실하게 중단시켜야겠다 생각하는데 그 와중에 을지포크스 렌지 훈련을 하든 뭘 하든 뭔 상관이 있겠어요. 물불을 안 가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다. 예. 을지포크스 훈련 상황이라는 것은. 두 번째로 전승절 문제 있잖아요. 예. 그거에 대해서 전승절을 하는데 왜 도발을 하느냐. 이걸 가지고 또 우리 언론들은 그 북한의 주장과 비슷하게 오히려 우리 언론들이 종북적인 그런 해석을 합니다. 대부분의 우리 언론들이 하는 해석은 뭐냐면은 그래서 중국이 북한이 도발을 못하게 막았다. 그렇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핵심적인 거는 북한이 그것까지도 계산한 거예요. 국제정치의 역학관계를. 그래서 자기들이 이렇게 빵 싸면은 근데 북한이 쏠 때도 처음에 고사총을 한 방 쏠 때 그 야산에다 탁 터뜨렸거든요. 확성기를 겨냥한 게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다음에 그냥 쐈다라고 하는 것만 보여주려고. 그렇죠. 예. 그리고 대포 세 방을 쏠 때도 빈무장지대 안에다 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확전을 시키지 않게끔 하면서 그렇죠. 도발을 하는. 그런 거죠. 그렇게 북한도 확전 안 하려고 했고 또 그 정도로 했을 때 국제정치를 볼 때 중국의 전승절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중국 사람이 북한한테만 압력을 넣는 게 아니라 한국 정부한테도 군사적 예. 도발로 가지 못하라는 압력이 될 수 있다고 북한은 판단한 거죠. 그러니까 국제 정세가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으로 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렇기 때문에 북한이 어찌 보면은 군사적인 긴장을 고조시켜도 그것을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예. 컨트롤할 수 있었다. 이렇게 판단했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전승절 때문에 한 거예요. 예. 전승절 고려해서 한 거죠. 예. 그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증거를 대라.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근데 사실은 증거가 명확하게 지금 포착이 안 되고, 근데 증거가 포착이 안 될 만한 정황적인 요인은 충분합니다. 예. 왜냐하면 14.5mm라는 거는 1.45cm잖아요. 예. 화면이니까 보이나요? 아니, 궤적은 우리 정부의 발표는 궤적은 레이더에 잡혔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만한 총알이에요. 예. 경관 총알. 이게 이제 슉 날아가는데, 이만한 거지 1.45면요. 아니 이제 지름이. 지름이. 예. 예. 표현도 틀릴 때가 있네. 그래서 아니 이게 이제 만약에 그 카메라로 촬영 안 했으면 제가 예 맞습니다 하고 넘어가려고 그랬는데요. 카메라로 촬영하니까. 아, 카메라까지 의식해 이제. 그렇죠. 저도 이제 전국구에 나오면서 그거 뭐 수준이 높아졌습니다. 연예인병이 이자만 있는 게 아니라. 잊어먹었네요. 근데 어쨌든 이제 그 우리가 아서 K 레이더로 궤적을 발견했는데 예. 사라져 버렸어요. 근데 이놈의 14.5mm 1.45cm 정도 지름이 예. 되는 이 총탄이 어디론가 날아졌는데 야산인지 그 뭐 증거를 어떻게 수련인지 찾아? 그러니까 그래서 못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강에서 예. 그다음에 저- 더 큰 거는 얘기하잖아요. 또. 더 큰 거는 이제 포탄은 76.2mm인데 이게 비무장지대 남쪽 지대에 떨어졌어요. 어디에 떨어진지 몰라요, 그 근데. 대충 알아요. 근데 그 연기가 나가지고 그래 이제 우리 군인들이 목격을 관측병이 했으니까 봤다는 거잖아요, 관측병이 연기만. 봤어요. 네. 아, 그런데 문제는 거기를 어떻게 들어가요? 그게 다 지뢰밭인데. 그렇지.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서 자녀를 찾으려면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증거를 제시할 수 없어요. 아, 그러나 그러니까 정황상 북한의 입장에서는 음. 증거를 못 찾게끔 일정하게 의도된 해놓고. 계획된 의도도 그렇죠. 있었다. 아. 그리고 대인지례도 그래요. 대인지례도 우리가 이제 동영상을 쫙 공개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철문에서 통문에서 딱 터지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매설하는 것은 그 TOD를 촬영 못했고 CCTV를 촬영 못했다 이렇게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북한이 뭐라 하냐면은 북한은 남한방송 잘 듣거든요. 예. 전국구도 들을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야 그러면은 너네들 우리가 지뢰 매설했다면은 지뢰 매설한 동영상에서 그거래. 제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 우리가 동영상 없다고 우리 말하니까. 거 발표하고 난 다음에 그 예. 주장을 한 거예요? 예. 근데 이번에 저는 궁금했던 게 합의문에 네. 남쪽에서는 계속 유감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예. 특히 SNS상에서는 막 여러 논쟁이 붙었잖아요. 네. 유감이 그게 사과냐? 네. 아니다. 외교적으로는 그게 사과다. 연평해전 때도 유감이라고 했으니까 그걸 가지고 따지면 안 되는 거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네. 그 황병서가 나와가지고 또 뭐 거기서도 기자회견 했잖아요. 예. 거기서 있지도 않은 사건을 갖고 네, 그 조작을 말만 했고, 했잖아. 예. 근데 나는 황병서가 거기 나와서 내가 유감이라고 한 거는 그 말이 아니었다. 예. 그 얘기는 또 안 했잖아요. 그죠? 네. 네.
자, 이제 그러니까 서로 그거 짠 거잖아, 그거는. 네, 아주 중요한 또 네. 지적을 하셨는데요. 제가 일단은 성질 같으면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네. 성질 같으면 어떻게 말하냐면요. 아니 황병서는 북한에 가가지고 저는 중앙텔레비전에 가서 이걸 해설을 했단 말입니다. 네. 해설하면서 뭐 있지도 않은 걸 가지고 나만 일방적으로 그랬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또 합의문은 분명히 유감으로 돼 있는데 우리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은 북한이 사과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예. 그러면 대체 무박 4일 동안에 뭔 대화를 했길래 황병서는 나만 일방적으로 있지도 않은 걸 가지고 했다고 말하고 우리 이 국가안보실장은 대화 그 보도문에는 유감이라고 써있는데 사과라고 말하느냐. 대체 무박 4일 동안에 뭔 이야기를 했는지 대화록을 공개해라. 네.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성질 같아서는 네. 근데 성질 죽여야죠. 그러니까 술 드시지 말라니까. 아니 지금 술 먹고 온 거 아니라니까. 남북 관계는 아니, 그래서 성질대로 하는 건 근데 이제 아니고요. 거기에서 이런 그 해석도 할 수가 있겠네요. 그럼 뭐냐면 지금 이게 6가지 합의문이 애매모호하잖아요. 애매모호하고 양측이 자신의 국내 정세에 맞게 해석할 수 있게끔 그렇죠. 여러 가지 여지가 해석 있어요. 마사지를 하면서 아니 그래서 아까 제가 말했을 때 국제정치에서 4불출 이야기할 때 예. 두 번째 불출이 합의해놓고 나서 돌아가서는 자기 국민들을 향해서 그때는 청중이 자기 국민인 거예요. 그렇죠. 자기 국민한테는 전부 내가 이겼다, 내가 잘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황병서도 그렇게 말한 거죠. 왜냐하면은 이걸 하기 전에 회담을 하기 전에는요 북한의 노동신문이라든가 북한의 방송에서 전부 다 남한이 다 조작했다 이렇게 말한 그렇죠. 거거든요. 예. 그런데 합의문을 보면은 북측은 김무정제 남측 측에서 남한 군인이 지뢰로 폭발로 인하여 부상을 당한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지정을 한 거지.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도 볼 때 아니 이거 남측이 조작이라 그랬는데 왜 이 합의문이 애매하다, 왜 우리 북측이 그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해야 되나 이렇게 네. 북한 주민들도 의문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황병서도 이 차이 있잖아요. 자신들이 회담하기 전에 맨 이렇게 말했던 것하고 보도문에 합의사항으로 나왔던 것하고 이 차이를 북측 주민들도 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북한이 아무리 유일체제, 전체주의 체제를 하더라도 그거를 모른 척은 넘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병서가 나가서 해명을 해준 거예요. 그 차이에 대해서. 근데 그게 해명이에요? 그쪽에서 해명이라고. 자기 주장으로 그러니까 해명을 한 거예요. 전체가 다 모호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가. 유감이라는 단어를 아예 안 썼잖아 황병서는.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한 게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상황에 대해서는 어쨌든 그 김창수 박사 입장은 최고의 긴장 상태를 끌고 갔고, 예. 그리고 그 상황에서 이것을 관리하면서 극적 반전을 노리려고 했던 북한의 주장에 우리는 좀 끌려간 측면이 있었다.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니까 20일 날 북한이 도발했을 때부터는 끌려갔어요. 예. 그런데 2+1 회담을 만든 거는 사실은 좀 우리가 적극적으로 한 측면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북한이 김한건이 우리의 김관진 나와라 그러니까 이쪽에서 황병서 나와라. 황병서 나와라 뭐 그랬어요. 동네 싸우는 것 같아. 그러니까. 누구 나와라. 야 대장 나와. 누구 나와.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잘했어요 제가. 아 근데 잘한 것 같아. 그거. 황병서 예. 나와라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또 저쪽에서 김한건은 통일부 장관 나와라 그런 거예요. 예. 왜냐면 통일장관 이름은 몰랐었나요? 아니 알죠. 홍영표가 아는데. 근데 이제 김양근보다 훨씬 더 급이 낮고 그동안에 북한은 급이 낮다고 상대를 안 했어요. 통전부장의 급이 뒤에서 통일부 장관이 급이 낮다고 상대를 안 했는데 갑자기 김양근이 통일부 장관 나와라 그러니까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그 상황에서 대화에 또 응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그렇죠. 거였죠. 네. 그래서 이제 2+2가 됐는데 어쨌든 2+2 회담으로 한 거는 우리가 잘했다. 제안을 했고 그건 저는 잘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얘네는 나올 동안에 결국 그 문안의 표현을 어떻게 애매하게 할 것이냐 이걸 가지고 결국 밤을 샌 거 아니에요? 예, 그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럼요. 서로 간의 그거지. 해석을 좀 예, 모호하게 하기 예. 위해서 예, 그거는 이제 자기 측 진영에 가서 예, 얘기하기 쉽게. 그걸로 그렇죠. 왜냐면은 저도 이제 북한하고 그런 합의문 여러 번 만들어 봤는데요. 합의문 문구 하나하나를 만드니라고 피가 마르고 그다음에 이제 안 돌아가는 머리를 쥐어짜고 그렇게 해가지고 남북한이 합의문 만든 자리는 돌가루가 막 날립니다. 안 돌아가는 돌머리 막 굴리니까 돌가루 막 날리고 좀 썰렁한가요? 그러면 여러 가지 그 단어들이 존재하는데 일단 유감은 네.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가장 넓혀놓은 상태에서 유감이라는 게 합의가 됐고 우리가 말하는 유감이나 북한이 말하는 유감이나 사실 그 안에 포함됐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일단은 아니 그리고 어느 누구도 거짓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발생된 사건인데 그것이 자기들이 해서 유감이다. 이런 구체적인 내용은 또 다 빠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서 이제 우리 정부가 얻은 그 최대의 성과는 북측이라는 주어를 명시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거는 우리 정부가 잘 알잖아요. 우리 정부는 늘 지금까지 이명박 정부도 그렇죠. 그런 걸 잘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정종섭 장관도 주어가 그러니까 없다는 거 그거잖아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어가 없는 것이 뭐라는 것, 또 유치 이탈 합법도 그동안에 많이 해봤기 때문에 잘 아니까 북한이
주어를 빼버리면은 자기들이 했던 수법을 북한이 그대로 하는 거니까. 예. 그래서 이번에 주어를 확실히 못 박은 거죠. 그거는 우리 정부가 잘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북한은 대신에 거기에 대해서 사과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유감이라는 유감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빠져나간 거죠. 빠져나갔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그 구체적인 행위에 대해서 명시하지 않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그 대인지례로 인해서 북한이 뭐 피해를 입혔다 뭐 이런 말 하지 않고 그냥 피동령으로 썼잖아요. 네. 그런 피해가 발생한 사실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이 됐으니까 쌍반이 그러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윈윈 협상을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그거를 저는 그 유감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네. 소위 이제 지금 정부에 비판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네. 예. 그걸 사과라고 그렇죠. 받아가지고 이렇게 선전을 하느냐라고 네. 말씀하시는데 네. 그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네. 기존의 남북 관계에서 오갔던 표현이나 이런 걸 생각해 보면 네. 저 정도면은 정부가 그래도 성과를 아. 얻었다고 봐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럼요.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아무리 그리고 미워도. 중요한 건 뭐냐면 김창수 박사 그 해설이 난 맞다고 보는데 네. 맞든 아니면 진희관 교수의 해설이 맞든 네. 어쨌든 양측이 강대강의 대결을 갖다가 이명박근혜 정권에 들어와서 가장 의미 있는 회담이 이루어진 거예요. 네, 남북이.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의도된 측면이 있고 불순한 측면이 있다고 손치더라도 어쨌든 북측의 최고 실력자들이 나왔고 예. 남측의 최고 실력자 플러스 찍기다시가 하나 나간 거거든요. 누가 실력자고 누가 찍기다시인지 모르겠어. 그렇지만 그 이후에 이것이 총선용으로 쓰려고 작전을 짠다고 할지라도 예. 어쨌든 남과 북이 대화로 나가는 거는 이건 무조건 의미 있다고 받아줘야 그렇죠.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그렇죠.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는 거거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제 주장이 아닙니다. 진유관 교수의 주장에 따르면 북측이 늘 주장하는 우리 민족끼리 대화하자 예. 라고 하는 거의 최초의 자리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유엔사에서 만나자 그럴 때 다 무시하고 예. 남측이 직접 나와라 예. 라고 주장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게 이루어진 거고. 진유관 교수 칭찬하니까 인상이 참 아니 그게 아니고요. 예, 진희관 틀린가요? 아니 진희관 칭찬해서 그런 게 아니고 예.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 그 전에 이제 지뢰 사건 났을 때 예. 유엔사가 조사를 했어요. 예. 유엔사가 조사를 했고, 그렇지. 예. 그 얘기가 빠졌구나. 예, 그러니까 이제 왜냐면은 예, 그 이례적인 거였잖아요. 예. 유엔사가 갑자기 끼어든 거. 근데 DMZ는 유엔사 관할이니까. 관할은 그렇지만, 그래서 예. 이제 유엔사가 조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20일 날 북한이 또 포격을 하니까 그것도 DMZ에서 일어난 포격이잖아요. 그래서 유엔사가 20일 날 밤에 대화하자고 제안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다 무시했다는 거죠. 예, 북한은 왜냐면은 이 유엔사 자체를 정전협정 체제 자체를 북한은 지금 지난해 부정해버렸잖아요. 작년에 이제 예. 부정한 선언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딱 남한하고 대화하자 그렇게 했던 거죠. 아니 근데 저기가 그 지금 평화의 집에서 저거를 했잖아요. 접촉을. 예, 근데 우리 이제 외부에 알려지기로는 소위 실세라고 지목받은 2대2로 이렇게 만나서 했다는 건데 예. 사실은 그 둘이서 4명이 앉아가지고 전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CCTV로 다 중계가 돼서 네. 청와대나 주석국에서 지금 그 보면서 다 리모트 컨트롤을 하고 있다는 예.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게 이게 뭐랄까 그 외부에 선전하는 용도로서는 양쪽 정권 다 예. 그렇게 뭔가 이렇게 의미 있는 그 모양을 갖췄다라는 것도 정치적으로 그 사람들이 의미를 가진 것 같고 그냥 개인적으로 아쉬운 거는 차라리 그렇게 하지 말고 나는 저 우리 박근혜하고 저 김정은하고 1대1로 붙었으면 더 나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말을 막 이렇게 아무렇게나 하잖아요. 그래갖고 저 상대방으로 하여금 여기서 이 사람은 도저히 해석이 이 사람은 여기서 김정은? 목 접힌 형아지. 아니죠. 이 사람은 저긴데 하여튼 저긴데 거기 가가지고 번역기가 없이 해석할 수 없는 말을 해버리잖아. 그래가지고 이걸로 합의하자고 하는 거야. 예. 그러면 쟤는 그냥 뭔 말인지 모르겠 그러자고 하고 그럼 여기 아니 와가지고 그럼 또 막 이걸 해석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그거 산소가스 막 이렇게 얘기하고 아니 이거 해석하려면 전국구 10회 해야 돼. 이거 종편이 또 알아서 또 해석하니까 나 그랬으면은 이 합의문이 예. 훨씬 더 역사에 남을 이상한 합의문을 나왔을 것 같은데. 전국구가 있어서 참 다행이야. 중간에 잠깐 안내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한 2주 동안 동영상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오디오가 말 그대로 개판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상적으로 우리 듣는 분들의 다운로드 수가 반으로 줄었습니다. 집 나가신 시청자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 오디오가 제대로 좀 잡힌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방송팀들이 아주 깔끔하게 동영상을 편집하고 있습니다.
집 나간 시청자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쁜 소식에 우리 최강욱 풍성교 2대 교주 여기 한 일주일 2, 3일 전에 예. 어떤 분이 모자 쓰고 왔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자기 이제 모자 벗고 다닌다고. 저 강의 들으시는 분인데. 그분 요것도 듣고 그것도 듣고 그러더라고. 네, 강의 들으시는 분인데 계속 그 모자를 쓰고 다니시다가 예. 헌팅캡이라고 그러죠. 헌팅캡. 예. 일본 말로 도리묻지. 근데 그걸 벗고 앉아 계시더라고. 나한테 근데- 그날 보여주더라고 미리. 아. 그리고 옛날 사진하고 보여줬는데 완전 민둥해서 풍성이 됐어. 그러니까 나 하나도 없었는데 여기 솜털이 났다고. 그래서 내가 얼마나 됐는데 났다 네. 그러니까 한 달 좀 넘었는데 이제 나요. 그러니까 너무 빠르시더라고 양반은. 저는 63년생에 63년생. 그 무척 빠른 거야. 53년생 지금 보이는데. 예, 63년생이. 저는 한 석 달쯤 돼서 났는데 솜털이. 근데 더 낫다 요즘 계속. 그러네요. 예. 요즘 내가 또 여기 살짝 들어가는 것 같더니. 그것도 다시 다 또 났어. 났어요, 이제. 오랜만에 저기 법정에서 본 우리 의뢰인이 딱 보고서 왜 젊어진 것 같대 나한테. 그럴 리가 있겠냐 그랬더니 보더니 머리가 좀 나서 그런가? 이러는데. 머리가 난 거 알아요? 풍성교 교주인 거 알아요? 아니 그건 전혀 모르시는 분인데 옛날에는 이게 뚫렸었으니까 이번에 그러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제 주위에 계신 그 전도하시고자 하는 분들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까 질문했던 거 이제 다시 들어가야죠. 오이사 조치, 향후 전망에 대해서 오이사 조치 정상회담 그다음 미국과 중국은 이번에 어떤 입장이 뭘 있었냐? 했냐? 네, 뭘 했냐? 우선 오이사 조치만 먼저 말씀드리면 긴장하셔야 돼. 이제 여기서 정확하지 않으면 네. 다음부터 못 나와. 오이사 조치는 박근혜 대통령이 전략적으로 결단을 하면 될 문제입니다. 예. 그러니까 오이사 조치라는 목적이 뭡니까? 북한 봉쇄. 그렇죠. 북한에 대해서 징벌을 주겠다는 예. 거잖아요. 예. 고통스러워 봐라, 얘네들. 나폴레옹이 영국 봉쇄할 때도 그런 거잖아요. 영국 고통스러워 봐라 이런 거 했잖아요. 예. 근데 영국이 고통을 안 받고 러시아하고 포르투갈의 고통을 받아버리니까 이게 봉쇄가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북한이 고통을 안 받고 오이사 조치를 했을 때 2010년도에 북한의 무역 총량은 17억 달러인가 그랬는데 예. 2014년에 63억 달러인가 그래요. 아니 봉쇄 조치를 제대로 했네. 그러니까 이쪽은 봉쇄하고 봉쇄하니까 저쪽으로 다 올라가는 거야. 중국하고 러시아로. 근데 대신에 이제 우리 개성공단 사장님들하고 그렇죠. 우리 기업들만 이제 피해를 보는 거예요. 개성공단 금강산 사장님들 쪽이야. 죽어가고 그다음에 금강산. 그 고성, 관광도 안 되고. 금강산 적경지대 다 죽고. 예. 참. 그리고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이제 기업들이 그 여러 분야에서 북한하고 협력을 해야 될 필요성을 많이 예. 느끼고 있는데 네. 그 신규 투자를 못 하지 않습니까?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서 북한을 진출해야 되는데 그걸 못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은 피해 안 보고 우리만 피해 보니까 그러니까 그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이 전략적 결단을 내려야죠. 국민 여러분, 북한을 응징하기 위해서 오이사 조치를 했습니다. 근데 5년이 지났는데 응징 효과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이사 조치는 효과가 없는 겁니다. 이제 저는 오이사 조치 해제하겠습니다. 그리고 남북관계 발전시키고 북한으로 가서 우리 경제 활성화시키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전략적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겠어요? 그렇게 그죠? 조리 있게 말을 끝나고? 못한다니까. 조리 있게. 아니 우리가 이런 지금부터 정신을 집중해서 나가다 보면 응? 뭔가 안 되는 뭐, 일도 될 수 있을 것 그럼 같고 오이사 사회로도 될 수도 있고. 의지를 갖고 하자는 개성공단을 얘기를 가다 보면 하십니다만. 금강산이 밝아질 것이고. 근데 그 마지막 남은 지지층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마지막 남을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한테 마지막 남을 지지층. 남을 지지층. 남을 지지층. 네. 예. 그 남을 지지층과 오이사 조치 해제와 바꿔야 할 상황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지지층이 말하자면 돌아설 수 있다고? 그렇죠. 네. 오이사 그런 조치 해제한다고요? 일종의 어떤 도박이. 아, 그 오이사 조치는 이명박이 한 거예요. 박근혜가 한 거 아니야. 부담 없이 툭 털면 돼요. 그런데 왜 너무 한 걸 갖고 계속 아니 그런데 문제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못한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네. 저는 그래요? 여기 하겠냐 이렇게 물어봤던 거는 반합법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저는 도박을 못 한다. 오이사 조치 해제 못한다. 해제 못한다. 전략적 해제 안 결단 된다. 못한다. 예. 박근혜 대통령은 왜냐면은 이미 지금 계속 천안함하고 오이사 조치하고 연계를 너무 연계해놔서. 강하게 시켜놨어요. 음. 그러니까 말이 발목을 잡은 격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부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고 저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랑비에 옷 젖는지 모르게 해야 된다. 슬그머니. 말은 그렇죠. 해제 아니라고 하면서 이렇게 그렇죠. 하는 거야. 교육은 막 일어나고. 오이사 조치 해제를 선언하지 않지만 내용상으로는 그렇죠. 해제하는. 그래 그것을 이제 사실상 해제라 그러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실질적 해제라고 안 그러나? 뭐 사실상 해제가 더 좀 사실상 해제. 않나요? 그럴 가능성이. 왜냐하면
이상하게 보수 언론에서 오이사 조치에 대한 기사들을 많이 써요. 그렇죠. 특히 조선일보. 예, 빨아주고 이미 길을 터주기 시작했어. 네. 이거 하는 게 맞다. 예. 어?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지금 이미 포스코가 예. 몽골 철광석을 북한으로 가져가서 북한의 낮은 산봉에서 그 포항으로 이렇게 가지고 오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괜찮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런 유사 사업들을 많이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리고 또 저는 우리가 그런 유사 사업들을 많이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해서 아니 이번 합의문만 봐도 뭐 이산가족 상봉하겠다 이런 것들이 이미 이걸 지금 풀기 위한 이산가족 상봉뿐만 아니라 마지막 그건 인도주의적 차원이라고 이렇게 또 둘러대겠죠. 이산가족 상봉. 아니 그 저거와 연계해가지고 다 중단시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술구머니 풀면은 그렇죠. 동방산 관광하는 거고 또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그리고 그러면서- 전경련에서도 이미 네, 건의했고. 그 남북 그 경제협력 그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길을 터달라 이제 이렇게 예, 주장을 하고 계속 있기 그렇죠. 때문에 예. 실질적으로 전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그 아까 네. 지지층이라고도 얘기를 했지만 여기 박근혜 대통령 지지층 우리가 알고 진짜 알찍해서 분석한 거에 따르면 네. 박근혜 대통령을 이념적 이성적으로 지지하지 않아요. 그냥 맹목적인 입장을 습관적으로. 바꾸잖아요. 아니 입장을 바꾸잖아요. 그럼 바꾼 게 또 옳다고 주장하면서 쫓아가요. 그렇지. 그렇지. 오이사 조치 해제하는 것이 옳다 박근혜 대통령이 많이 선언하면요. 그것 보라고 그 이명박이 해놔갖고 우리나라가 이 고통을 받았다고. 저도 그 말씀에 이렇게- 동의합니다. 아, 이렇게 네, 네. 그러니까 쫓아간다니까요. 말 그대로 습관적으로 지지하는 거예요. 그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지지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실질적으로 오이사 조치를 해제한다고 선언하게 되면 북으로부터 선물을 내놓으라고 또 요구할 거예요. 천안함 부분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을 하든지. 네. 언론에서 이미 길 다 터졌잖아. 네. 이번 천안함도 유감으로 얘기하면 될 것 같다. 그럼 오이사 조치를 이렇게 선언하면 선물을 받으려고 할 것이고 만약에 선물이 없으면 내용적으로는 사실상 해제하는 쪽으로 가고 전경련에게 길 다 터질 거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 그 공동 보도문에서 합의한 6번째 육한이 다양한 민간 교류를 활성화시킨다잖아요. 그 말이지. 그렇죠. 그 다양한 민간 교류라는 것은 민간의 사회문화 교류 또는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민간 차원의 협력도 거기에 포함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래서- 굳이 오이사 조치는 건드리지 않아도. 건드리지 않고. 예. 그건 이제 아주 그 아픈 아킬레스건이니까 그렇죠. 건드리지 않고 내용적으로 음. 슬금슬금. 예. 원래 돈 하고. 중에서도 제일 좋은 돈이 슬그머니예요. 이거 아깝다 근데. 장성택이 살아있었으면 장성택 정봉주 교환 뭐 이런 것도 장성택이가 죽어버리는 바람에 내가 거길 왜 가? 아니, 아, 거기 갖고 벙커 차린다 그랬잖아. 진짜 평양 가서 그러니까. 평양 가서 거기서 벙커 차린다 그랬는데 장성택이가 여기 와가지고 한마디씩 하고 송이버섯 딱 들고 와가지고 여러분 내가 뒷목이 딱 접혀갖고 이러고. 그러면서 그 오이사 조치가 이제 유야무야 시키면서 이제 기업들이 북한에 대한 진출도 타진하고 남북 교류에 대해서도 정부가 그러니까 다양한 민간 교류를 허용해 준다는 그 합의를 실제로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 정부의 입맛에 맞는 그렇지. 민간 단체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북한에 대한 여러 가지 뭐 물꼬를 타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거는 조선일보에서 무슨 뭐 통일 나눔 뭐를 만들었어요. 그 기획을 하는 걸 제주시에서 봐야 된다고 하호영 아, 기자가 그랬어요? 얘기했어요. 언제 그럼요. 그랬어요? 저 있을 때 그랬나요? 그 지지난번에 전화 왔을 때? 아, 진희관 교수 왔을 때. 아, 그랬을 때였구나. 김창수 박사 있을 땐 너무 이게 수준 높은 얘기니까 그런 건 피해 우리가. 아니, 저 있을 때 그런 이야기 했으면 제가 우리 하여연 기자 엄청나게 또 찬양을 했을 텐데. 조선일보에서 네. 꽤 오랫동안 통일 기획 기사를 쓰고 있는데 네. 우리 한겨레 입장에서 보기에도 잘 썼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그 꽤 많이 얘기했어요. 나온다. 물론 이제 어? 그 통일에 대한 관점, 네. 그것이 이제 흡수 통일을 전제하고 있다든지 이런 관점의 문제는 아니, 있지만 내용은 어쨌든 아주 취재를 내용도 잘하고 좋아요. 있다. 좋고 또 그걸 준비를 오래 했어요. 그러니까 예. 제가 아는 기자는 예를 들면 단기로 뭐 어디 독일에 갔다 온다든지 이게 조선일보 내에서도 그렇게 투자를 하더라고요. 그런 부러움이 있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사실. 그런 좋은 조선일보 정규구독 번호. 조선일보 정규구독 전화번호 있어요? 1569 99 한겨레입니다. 그건 한겨레입니다. 그런데 조선일보에서 어떤 대기업 건설회사에서 2천억 원을 또 거기에 그 기금으로 투자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앞으로 남북 민간 교류라든가 이런 거 하는 것들에 대한 지원을 하도록 돼 있어요. 네. 그 그쪽에 목적이 모멘텀이 생긴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현재 남북 민간 교류하는 사람들, 이제 사회문화 교류하고 있는 사람들, 통일운동하는 사람들 굉장히 힘든데 조선일보에서 니네들 우리한테 프로젝트 신청해라. 그럼 우리가 대북 지원사업, 교류협력사업 해주겠다는 거예요. 조선일보가 그런 거 잘하지. 그럼요. 그러면 이제 결국은 예전에 우리가 군사독재 시절에는 북한과의 정부가 창구를 쥐고 창구 단일화를 했는데 예. 그거를 깨면서 다양한 교류를 이제 얻어냈거든요. 그게 6번 항에 나왔네. 그게. 그렇죠. 6번 안에 나와 있는데 그 다양한 교류를 그럼 남한에서 누가
틀어질 것인가? 예. 그러면은 뭐 저 같은 사람 또 우리 정봉주원 같은 사람이 다양한 민간교를 해라 이렇게 되겠습니까? 하진 않겠지. 그렇지 않을 여지가 있다는 떡고물은 거죠. 또 살짝- 김창수 박사한테 좀 떡고물이 올 것 같아. 근데 이제 그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조선일보라든가 또는 뭐 그러네. 이제 기업체들 예. 전경련도 전경련도. 이제 있고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 계산을 통해 가지고 음.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진출 같은 것도 할 겁니다. 그러면서 오이사 조치는 이제 유야무야 되어나가는 사실상 무력화될 수 있는. 그렇죠. 네. 예. 그러나 이것을 정치적으로 오이사 조치 해제한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 그 수구 골통 지지층에도 그렇고 네. 특히 미국 측에도 그렇기 때문에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예. 명시적 선언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논쟁이 생기는 불필요한 논쟁이 생기는 것들을 감수하고 싶지 않은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근데 좀 부끄럽더라. 그렇게 어차피 지네가 장사해서 돈 벌어먹을 놈들이 그 타결되기 전에는 막 당장 전쟁 붙어가지고 뭐, 그러니까. 뭐 네. 군복을 꺼내서 때린다느니 그런 아, 그거 정말 저는 이번에 정말로. 그래서 네. 제가 한 말 있잖아요. 네. 전쟁은 조동아리로 하는 게 아니다. 정말로 내가 예. 이번에 정말로 우리 사회 내부에서 그런 그 전쟁을 선호하는 세력들이 우리 사회 내부에 존재하면서 그들이 나라가 어지러웠을 때 나타나가지고 전쟁을 선동질하는 걸 보면서 이들의 선동질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어버릴지 만약에 전쟁 나면 걔네들 책임질 다들 거니까. 아니, 진짜 민족의 적이에요. 아니 네, 지금들이 정말. 나가서 싸울 놈들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니 적어도 우리는 전쟁 나면 나가서 싸우지. ROTC 출신이니까 군 검찰관 출신이니까. 거기 군대도 안 가서 어떻게 싸워요? 저는 싸워 나가서 저는 아니, 나가서 열심히 기록을 놓고 판사야 나는 전쟁만 나면. 아니 근데 우리는 비비탄이라도 쏘지. 비비크림 바르고. 그러니까 사실 이번에는 단순히 조중동 종편, 물론 JTBC는 예외라고 하더라도 조중동 예. 종편만이 아니라 예를 들면 보도 채널들 있잖아요. YTN부터 시작해서 연합뉴스 Y까지 진짜 전쟁 분위기를 네. 부추기더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왼쪽에는 대화를 해야 한다 이렇게 나오면 오른쪽에는 항상 북한의 전력은 우리가 전쟁이 나면 이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 당시 분위기는 종편 같은 경우에 7일 전쟁을 이야기했어요. 네. 7일 안에 전쟁해가지고 끝낸다 이런 네, 말을 그렇죠. 나와서 했고요. 그 다음에 만화책 너무 많이 봤어.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은 저런 놈들은 완전히 아마추어이고 물정 보는 네. 놈들 이렇게 취급을 받았던 어. 거였죠. 심각한 상황이었죠. 자, 그 남북 정상회담 이런 얘기도 그 실질적으로 돌아요. 이미 내용상으로 양쪽의 실력자가 아까 뭐 CCTV 얘기했지만 남북한 최고 지도자가 다 보고 있었던 거고 여기서 협의됐던 내용은 정상회담까지도 준비를 하자. 정상회담까지도 예. 실질적으로 협의가 됐고 다만 네. 시기 조절로 들어갔을 것이다. 음. 라는 그 추측에 대해서요. 절대 동의 안 합니다. 절대 동의 안 해요? 이렇게 강력하게 말하는 것은 확신이 있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아까 그래요? 제가 이 회담에 대해서 이 접촉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나는 4월 총선 전에 정상회담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아닐 것 같은데. 저도 아니에요. 그거는 네. 아닐 것 같은데. 대선 전에 해요? 네. 하려면? 대선용이지. 이번에도 정상회담 논의를 안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번에는 원포인트 플러스 알파였으니까 아. 그 원포인트라는 건 현재 조성된 위기 예. 이거 묻고 사과를 어떻게 할 것인가 재발 방지 어떻게 여기 가지고 사박 무박 4일 동안 네. 이거 했어요. 그리고 이거 갖고 장사 먹으려고 했던 네. 거지. 그리고 플러스 알파는 이제 거기에다가 이산가족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기본적인 건 어떤 경제 거냐면 이란과 육항을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란은 뭐냐면 정부 당국간의 대화이고 육항은 민간 교류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플랫폼인 거죠. 남북 이제 플랫폼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란과 육항을 통해서. 그러니까 플랫폼은 당국 간의 대화하고 민간 대화 이 플랫폼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플랫폼 위에다가 이번 그 보도문에서는 이산가족 교류를 하는 프로그램을 하나 올려놓은 거예요. 근데 앞으로 네. 이제 이 플랫폼이 있으니까 이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이 위에다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도 많이 깔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런 원포인트 플러스 알파로 금방 말씀드렸던 남북관계 플랫폼을 만들어 놓은 정도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상회담 논의는 이번에 없었습니다. 없었다. 예. 아 그리고 이 정상회담은 그 총선 전에는 없다. 총선 전에 없다. 예, 이건 이런 단정적인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데 아 해도 돼요? 어쨌든 총선 전에 예. 없는데 왜 그러냐면요. 우선은 아니 이걸 북한에서 전국구로 들으면 이걸 네. 듣고 김창수 박사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대리 그 음주운전으로 고충도 겪었는데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남북 정상회담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나올지 어떻게 알아요? 아니 그러겠죠. 제가 만약에 북한 가서 회담하러 북한 갔다 그러면은 여러 차례 갔었잖아요. 예, 그럼 이제 앞으로 예. 가면은 이제 전국구를 많이 들은 북한 사람들은 김창수와 술을 모시면은 반드시 대리 기사를 붙여줘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북한 사람들이. 근데 1644678 전국구 대리운전. 걔네들도 선배님한테 사실 좋아할 거예요. 전란 사투리를 어디서 그렇게 많이 들어보겠어요. 아니 그리고 우리 저 댓글 그거 보셨어요?
아니요. 나한테 카톡 온 거 내가 얘기했잖아. 뭐라고? 아, 김창수 박사는 그 발음 이상한데 탈북자인가요? 아니 제가 북한 가면은요. 그래서 제가 아니요 그 새바닥이 좀 짧습니다. 그때 네 알겠습니다. 제가 북한 가면은 북한 사람들도요. 창수 선생이 우리 인민들 속에 섞이면은 우리도 못 알아보겠습니다. 외모가? 외모가 그렇대요. 아니 말투도 그렇지 말투도. 창수 선생이? 아니 그리고 제가 실제로 그 금강산 가가지고요. 그 남한 관광객들 예. 가지 말라는 통제선 넘어가지고 바닷가까지 막 갔거든요. 총 맞을 뻔했구만. 아니 그랬더니 북한의 통제원들이 안 막어. 막 가도 자기들 주민인 줄 아는 거예요. 인민군 행보관으로 한 거야. 아, 그 얘기도 재밌을 것 같아. 아까 네. 그 왜 저기 뭐 돌가루 날리는 소리 말씀하셨잖아요. 네. 우리 그러면 여기서 이제 회담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럼 이제 여기도 우리 실무 팀들이 쫙 붙어가지고 이제 그걸 보면서 이제 집중해서 일을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거기서 좀 디테일한 재밌는 얘기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네. 야 저쪽에서 유감이 아니면 안 한데 네. 그러면 그 단어 선택 가지고도 이쪽에서 그렇죠. 막 사진 찾으면서 양쪽 실무자가 딱 붙었고 서로 하지 않나요? 계속 그걸로 네. 전통문 보내고 네. 막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잘 될 때를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네. 그러니까 이제 북한에서 우리나라하고 이제 민간 차원입니다. 네. 정부가 민간 차원에서 5대5로 합상하다가 이제 저하고 북한의 딴 사람하고 두 사람한테 합의문 쓰는 건 맡기자 이렇게 합의를 해요. 아, 한 명씩 지정해갖고. 이제 그래 이제 우리 둘이 이제 딱 합의문을 쓰는데 예를 들어서 얘가 이제 저쪽 파트너가 그냥 융통성 하나도 없는 네. 그런 애요. 그래가지고 거의 타분하게 늘 하자는 거예요. 조국 강사는 위 제에 의해 가지고 전쟁에 검은 먹구름이 항상 몰려오고 있고 그래서 네. 야 미제에 의해서 항상 전쟁에 검은 먹구름이 몰려오는 거 아니야. 정세를 좀 과학적으로 분석해. 제가 이제 늘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럼 얘는 그에 대해서 한 발짝도 양보가 없어요. 그럼 답답해 죽겠어. 그러면 이제 북한에 좀 고위층이 중간에 한번 싹 들어와요. 네. 그래서 어떻게 잘 되고 있어? 딱 네. 이래요. 그러면서 제가 그래요. 아니 우리 이순kim 선생이 말이야 지금 미제에 의해서 전쟁에 검은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고 이 주장만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가지고 네. 우리가 정작 합의해야 될 중요한 부분 합의 못하고 있는데 좀 어떻게 잘 좀 해보십시오. 제가 딱 그래요. 그러면 딱 그래요. 야야 시장 선생 하자는데 해라. 그렇게 하는 게 좋아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왜냐하면은 실제로 남북한이 중요한 합의를 해야 될 때는 그와 같은 명분에 얽매이지 않아야 된다는 그러니까 것을 보고 있다가 그렇죠. 모르는 척하고 와가지고 이놈이 이렇게 튀겨놓고 네. 가는구나. 예. 그런데 이제 북한은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는 유리한 게 외모도 이제 닮고 그랬으니까 걔들이 이제 많이 양해해 주는 거죠. 창수 선생의 주장을. 그 정상회담이 예. 왜 총선 되기 전에 되기 힘드냐면 일단 정상회담을 내년에 하면은 그건 100% 총선연이라고 오히려 효과가 나겠죠. 그럼 올해 해야 되는데 올해 할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 예. 없지. 예. 일단 이제 물리적으로는 그렇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국제 정세 돌아가는 걸 잘 봐야 됩니다. 예. 한반도 주변 정세 돌아가는 걸 잘 봐야 되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미국 중국의 역할도 좀 얘기를 했죠. 같이 역할 좋습니다.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이 9월 3일 전승절 때 가가지고 열병식에 참여합니다. 그러면 이제 미국에서는 오케이 뭐 가도 좋아 이렇게 관대한 모습을 취했잖아요. 그 한편으로는 속으로는 또 긴장하는 거죠. 예, 왜냐하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중국을 이렇게 견제해야 되고 한국이 너무 중국 편에 가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중국 편에 지금 너무 가고 있다는 그런 긴장감을 지금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북한하고 남한하고 관계가 계속 안 좋아져 가지고 남한하고 북한하고 관계가 안 좋으니까 북한을 견제하기 위해서 미군이라든가 일본의 군사력이 강화돼야 된다는 주장을 계속 해야 되는데 한국 정부가 열병식에도 가지 남북 정상회담 해버리지 그러면은 미국이 지금과 같은 아시아 정책을 펼치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남북 정상회담을 내년 총선 전에 하는 것을 국제 정세를 보더라도 미국이 쉽게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회담에서 또 이거 약간 좀 미묘한 다른 차이인데요. 이번에 미국은 어떤 역할을 했을까 하는 점입니다. 그런데 현재 미국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는 건 없습니다. 안 나오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안 나온다 하더라도 새 한 마리가 딱 오면은 우리가 이제 봄에 오고 있구나 이런 걸 이제 알 수 있겠죠. 그렇죠. 예, 이제 저기서 깜빡이가 켜 있으면 음주단속이구나. 이런 거 알아야 아니 딱 새 한 마리가 날아오면 봄이 오고 있구나 이것을 알아야 된다니까 눈을 위아래로 싹 깔더라고요. 저를 째려봤어요. 그러면서 이제 또 음주로 저를 또 야보내려고. 근데 이제 그 미국은 이제 딱 북한이 이 정도 위협인 게 제일 좋은 거죠. 만약에 이제 이번에 만약에 도발이 일어나 봐요. 그렇지. 도발 군사적 충돌이 일어나면은 거지, 그렇죠. 이제. 그러면 이제 북한이 10월 10일 날 노동당 창건 70주년 때 북한이 미사일을 100% 쏩니다. 이번에 도발이 일어나면 미사일 쏠 명분을 주는 거잖아요. 그럼 미사일을 쏘면은 유엔은 자동으로 북한에 대해서
제재를 하게 돼 있어요. 지난번 유엔의 제재안에 따라서 북한이 제재하면은 이제 트리거 조항이라 그래가지고 자동빵으로 제재하게 돼 있어요. 별도 회의 안 해도 돼요. 안보리 상임위원회 안 열어도 돼. 자동빵으로 제재를 해요. 그럼 유엔 제재를 하면은 북한은 또 거기에 대해서 핵실험을 해요. 자동빵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번에 10월 달부터 12월 달 사이에 북한이 미사일을 쏘고 북한이 핵실험을 하면은 이 미사일의 수준과 이 핵실험을 한 수준은 미국이 더 이상 참기 힘든 미국이 임계점에 도달하는 그런 실험이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오바마 정부는 임기 말이잖아요. 임기 말에 모든 정부, 미국 대통령 기념관 같은 데 보면 다 써 있는 게 뭐냐면 임기 말에 레가시, 업적 만들기 이런 거거든요. 오바마는 지금 다 잘한 거예요. 쿠바하고도 했지, 이란하고도 했지, 국내 정치도 잘하지. 그런데 임기 마지막에 지금 내년에 미국도 선거인데 그런데 오바마가 북한의 핵실험하고 북한이 미사일 쏜 걸 가지고 북한하고 다시 협상을 해야 된다.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머리에 쥐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의 위협은 이 정도가 딱 좋은 거예요. 더 북한의 위협이 더 세지는 것은 미국은 원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사일을 쏜다든지 아니면 그 미사일에 핵실험을 한다든지 하는 상황이 오게 되면 미국이 어찌할 바 컨트롤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다. 그렇죠. 협상에 나서야 되니까. 또 완전히 또 남북 관계가 훈풍이 불어도 안 되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협상에 나설 수도 없고 그렇다고 또 때릴 수도 없고. 그렇죠. 또 완전히 풀어줘서도 안 되고. 그러니까 적당히 조절 가능한 긴장 상태가 있는 게 그렇죠. 국제 정세상 미국에게 유리하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북한이 핵실험하고 미사일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대선에 이슈가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내년 대선 때까지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해결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불필요한 미국의 지금 현재 민주당 정부에게 불필요한 대선 이슈를 하나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긴장이 고조되는 걸 미국은 원치 않습니다. 아니 저는 이번에 북한이 예를 들어서 잠수함이 딱 없어졌다고 했을 때 정도에는 적어도 미국에서 북한이 뭐 그렇게 해서 한국에 예를 들면 정보감시 자산을 위해서 공중정보기 세대를 파견하기로 했다. 뭐 이런 식의 발표라도 할 줄 알았는데 그것도 없어. 그렇죠. 그래서요. 그 대목 아니 그래 이 대목에서 이제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 그 위기 상황 이것이 미국이 예측하지 않았던 정말 그 느닷없이 터진 사건인지 그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 너무 그 미국 입장 표명을 안 하니까. 북한이 질러버린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이제 미국은 이걸 어떻게 예측 불가능하게 상황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똑같은 거죠. 미국도 을지 포커스 렌즈 훈련하고 있는데 북한이 뭐 하겠냐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런데 이제 북한이 이렇게 뭐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사고를 친 것이고요. 근데 이 말은 아주 의미 있는 위험한 얘기인데 북한이 질러버린 거죠 하면 북한이 이 상황에 대해서 좀 잘했다라고 고무찬양하는 발언과 유사한 거거든요. 그게 아니라 전술을 잘 썼다는 거죠. 잘 썼죠. 그럼 그 지도자가 훌륭하다는 얘기 아니야? 아니요. 이제 그건 아니요. 아니지. 지금 무슨 뭐 민주당 새정치연합의 부대변인이 뭐 박근혜 대통령도 존경하고 뭐 김정일 위원장 존경 이렇게 했다가 또 난리가 나는 판인데 뭘 제가 또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을 잘했다고 칭찬했다는 식으로 교묘하게 유도를 하시려고 칭찬하지 그러니까. 말라는 얘기죠. 진력을 했다는 거는 저것들이 사고 쳤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이제 금방 말씀하셨듯이 북한의 잠수함 50대가 사라진 것에 대한 정보는 미국이 파악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파악한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미국만 알아요, 그건. 미국이 우리한테 바로 정보를 줬어요. 그럼 미국이 그 정보를 우리한테 바로 준 거를 가지고 늘 미국이 그런 정보를 우리한테 바로 주냐면 그건 아니에요. 미국이 필요에 따라서 정보를 가지고 그렇죠. 이번에 빨리 준 거는 이제 근데 빨리 주니까 우리 국방부는 또 그걸 또 바로 발표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발표한 것도 웃긴 놈들이에요. 그렇죠. 발표한 것도 웃긴 거예요. 왜 웃기냐면은 우리가 북한 잠수함이 사라졌다는 것을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북한한테 알려준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군사적으로 큰 실수를 한 거예요. 그런데 미국이 우리 정부한테 알려준 건 뭐겠습니까? 북한 잠수함이 없어졌다는 걸, 50척이 없어졌다는 걸 알려준 일은 뭐겠습니까? 잠수함 저것들이 물밑으로 돌아가지고 어디서 먼저 날지 모르는. 그러니까 분노하라 사우스 코리아 이거 아니야? 분노하라 사우스 코리아도 있는 반면에 이거 심각한 상황이다. 쉽게 합의하지 마라. 아니죠.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확전됐을 경우에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다. 그 메시지를 던졌다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맥락으로 본다 한다면은 더 큰 상황으로 가지 마라. 딱 거죠. 컨트롤 가능한 조절 그렇죠. 가능한 요 정도 긴장 상태가 딱 좋다. 알겠습니다. 그 남북 간이 강대강의 대결로 치닫다가 대화 자리에 앉았고 비교적 의미 있는 그러한 그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한국 경제도 대단히 좀 어렵고 그리고 한반도 긴장 상태가 계속 지속되는 것도 결국 우리 민족에게 좋은 일은 아니기 때문에
그 정권의 성향과 무관하게 좋은 결과였다고 많은 분들 박수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남북관계가 좀 더 개선되고 우리 민족의 활로가 좀 찾아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번 녹음한 파일이 날라서 안타깝긴 하지만 그래도 오늘 김창수 박사님 모시고 남북관계 현재 상황과 그리고 앞으로의 예견되는 상황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정봉주의 전국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 2, 3, 4.